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홍입니다. 자, 세포 연구 방법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세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안팎으로 이제 물질 출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세포가 어떻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얘기할까 합니다. 예, 우리들의 교재로는 24페이지입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요, 크게 ATP를 소비하지 않는, 즉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이동과 ATP를 소비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동으로 나누게 됩니다. ATP를 소비하지 않는 이동에는요, 그냥 확산이 있어요. 확산. 그 다음에 삼투가 있고요. 삼투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ATP를 이용하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는 능동수송과 액티브 트랜스포트, 그 다음에 내포-외포. 자, 내포-외포인데요. 요 말보다는 이제 이렇게 더 잘 쓰이죠. 자, 내포-외포보다는 세포 내 섭취와 and 세포 외 배출. 이렇게 됐죠? 안쪽으로 포장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걸 이제 세포 내 섭취라고 그래요. 세포 내 섭취. 그다음에 외포는 세포 외 배출. In English로 엑소시토시스, 엔도시토시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에는 당연히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같이 나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죠. 확산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한다면요. 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농도가 진한 데서 농도가 안 진한 묽은 데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 분자들, 입자들이 이동하는 거고요.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요.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생물의 용매는 이제 물이죠. 여러분들 이루고 있는 용매는 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래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확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저농도에 물이 많잖아요. 고농도 물이 적고요. 그래서 물의 확산. 당연히 ATP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을 이동시켜요. 용질. 분자들, 입자들을 이동시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억지로 이동시키지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ATP를 사용해야 돼.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일로 와! 그러면서. 그다음 내포, 외포 같은 경우는요. 세포막을 통과하기 어려운 고분자들의 이동이에요. 고형물질의 이동이에요. 분자량이 큰 고분자들의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확산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 확산은 그냥 확산이 있어요. 그냥 확산. 뭐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데 이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수송 단백질이라고요. 운반체가 필요해요. 수송 단백질. 그러니까 막의 단백질인데 거길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송 단백질이 필요하다. 뭐 그냥 운반체라고 쓸게요. 운반체 단백질. 참고로 이 막에 있는 그 수송 단백질은요. 막에 있는 그 수송 단백질 있죠? 세포막 안팎으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수송 단백질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체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요. 그냥 통로 단백질은 그냥 통로 역할만 할 뿐 모양의 변형은 없어요. 하지만 운반체 단백질은요. 모양의 변형이 생겨요. 그건 이제 좀 이따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걸로 이제 수송 단백질이다 해도 되고요. 그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수송 단백질, 즉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요. 촉진 확산은 그렇죠. 수송 단백질, 즉 뭐 통로 단백질이나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요건 이제 단순 확산 같은 경우 인지질에 잘 녹는 녀석들. 인지질에 잘 녹는 녀석들. 예를 들면 이제 O2나 CO2 같은 거. 그다음에 지용성. 이런 분자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이온 같은 경우 있어요. 이온. 이온이나 포도당 같은 수용성 분자들이에요. 자, 단순 확산은 O2, CO2, 그다음에 지용성 분자들 있죠. 지용성 분자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극성이 없는 무극성, 무극성이고요. 왜냐하면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뭘 통해서 이동한다고요? 주로 인지질을 통해서. 자, 인지질층을 통해서 이동하니까. 빠뜨거나 촉진 확산은 인지질층에 통과가 잘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온이 있죠.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그 다음에 수용성 분자. 예를 들면 포도당 같은 경우 단백질을 이용해요. 그래서 특정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특정 단백질. 그래서 뭐 물질 특이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정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있고 칼륨 이온 통로가 있고 뭐 포당 통로가 있고 그런 통로 단백질들 뭐 이런 게 있어요. 되셨죠?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일단 그림으로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확산의 종류가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확산하는 거야.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확산하는 거야. O2나 CO2 또는 지용성 분자. 그죠? 지질에 잘 녹는, 인지질에 잘 녹는 물질들. 그냥 확산하는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그냥 확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저농도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확산이라는 건 결국은 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서 농도가 같아지면 이제 안팎에 이제 농도 변화가 이제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의 이동이 주로 더 많이 일어나면서 농도가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도달하게 돼요. 이걸 농도 평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도 평형. 아시겠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의 이동 결과 농도 평형에 도달한다. 이게 확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의 차이는 뭐냐면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송 단백질. 예를 들면 여기 통로 단백질이죠. 통로 단백질.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운반체 단백질. 합쳐서 수송 단백질. 그러니까 단백질이 관여하는 거예요. 막 단백질이 관여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막 단백질. 그래서 통로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는 이제 어때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쭉 이동해서 역시 이런 결과 농도 평형에 도달하겠죠.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모양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운반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데서 받아서 그렇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요. 됐죠? 포도당이 이동하는 그런 단백질이 된다. 운반체 단백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특정한 물질의 특정 단백질, 막단백질, 수송 단백질이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요. 단순 확산이든 촉진 확산이든 공통점은 뭐냐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을 이동시켜요. 그리고 그쵸. 농도 평형을 일어나게 합니다. 농도 평형을. 차이점은 그쵸.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고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수송 단백질이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X축은 이제 농도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농도차. 안팎의 물질 농도차. 점점 농도차가 커질수록 자, 단순 확산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 확산. 그냥 확산은 요거 확산 속도예요. 알겠죠? 네, 이동 속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농도차가 커질수록 더 조금씩 확산 속도가 더 커지겠죠. 빠뜨그러나 요 촉진 확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촉진 확산 그래프는 자, 촉진 확산 그래프는 이와 같이 되는 즉 이렇게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쵸. 세포막에 이 단백질들, 막단백질의 수 한계가 있어, 한계. 즉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막단백질이 3개가 있다. 수송 단백질 3개가 있다 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하나가 있으면 하나가 들어올 테고 둘이 있으면 2개가 들어오겠죠. 3개가 있으면 3개가 들어오겠죠. 4개 있으면 줄 서야 돼. 5개, 6개, 7개, 8개, 9개. 아무리 많아져도 계속 많아져도 줄 서야 돼. 어차피 그쵸. 이 단백질이 포화됐기 때문에 계속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이동 속도가 증가하지 않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요거는 막단백질, 운반체 단백질이 관여하는 촉진 확산이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둘은 ATP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여기다 뭐 ATP 줬다가 제거했다가 줬다가 제거했다 영향 안 받습니다. 알겠죠? 네. ATP가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러한 물질의 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런 걸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런 거. 뭐냐면 막은요, 세포막은요, 셀렉티브하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제 투과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래프로 지질에 대한 용해도, 지질에 대한 용해도와 관련된 투과성을 따진다면, 이렇게 돼요. 따단 딴 따다다단 뜨단 딴 따다단.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재 24페이지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나오죠? 그 투과 속도가 지질에 대한 용해도랑 거의 어때요? 그쵸? 비례 관계예요. 요거는 분자들의 크기예요. 분자들의 크기. 이 점의 크기는 분자들의 크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들의 크기와는 거의 뭐 별 상관없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투과도가 커지고 있는 경향성을 보여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세포막이 인지질로 돼 있잖아요. 세포막이 인지질로 돼 있으니까 인지질에 잘 녹으면 빨리빨리 통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비슷한 분자들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분자의 크기입니다. 분자의 크기요. 분자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비슷한 녀석들을 분자 크기에 따른 투과도로 나타낼 때 분자 크기가 큰 녀석들은 투과도가 작고요. 분자 크기가 작은 녀석들은 투과도가 크더라.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잘 통과하지, 막을. 그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초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산하고 3투를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되는데,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다가 이제 물을 쫙 넣어놨어요. 물 넣어놓고, 여기다가 막을 딱 갖다 놨어요. 자, 이 막이 불투과성 막. 무슨 막? 불투과성 막. 됐죠? 불투과성 막. 이 불투과성 막이라는 건 이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쪽에다가만 설탕을 넣을까요? 포도당 넣을까요? 포도당 넣을게요. 포도당을 넣을게요. 자, 포도당이 우와 신난다! 하고 이제 용액 속에 이제 녹아 들어갔어요. 자,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농도죠. 포도당이 없으니까. 이쪽은 포도당이 있죠. 고농도가 되는 거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근데 불투과성막이니까 이쪽에 있는 포도당이나 물은 이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스코어. 그죠? 자, 그런데 전투과성으로 바뀌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세포벽 같은 거 있어. 세포벽. 세포벽 같은 전투과성 막으로 바꿨어. 전투과성이야. 이 전투과성은 이 컴뱃 이런 게 아니지. 전투 그런 게 아니지. 다 통과시켜. 뭐하고 뭐? 용질과 용매를. 예를 들면 설탕, 물 그러면 설탕도 통과되고 물도 통과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포도당 용액이니까 포도당하고 물.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전투화성이 있으나 마나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포도당이 우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확산돼서 그렇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에 농도 평형이 일어나요. 농도 평형. 되셨죠? 자, if 가정법 만약에 제가 요렇게 한번 제가 전투가성 막을 설치해 볼게요. 전투가성 막을 여기다 설치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전투가성이니까 이제 포도당 이동하죠. 포도당이 고농도 여기 만든 거예요. 이쪽만.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이동해서 확산이 됐어요. 그럼 여기를 이제 A 구역, 여기를 B 구역, A, B라고 했을 때 포도당 농도는 A와 B가 같습니다. 포도당 농도는 같아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확산이 끝난 경우에 여기하고 여기 농도 평형을 이뤄서 같아요. 빠뜨 그러나 포도당의 양은 어디가 많을까요? 자, 포도당의 양은 당연히 이쪽이 많죠. 이쪽이. 자, 무슨 뜻이냐면 농도라는 건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이죠. 개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하나가 1리터라고 쳐볼게요. 요 하나가 1리터. 그럼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1리터당 하나씩 있어. 만약 1리터당 포도당 하나씩 있다고 칠게요. 그럼 농도 같으려면 여기도 1리터당 하나씩 포도당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얘기 끝났죠? 이 전체의 포도당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5, 4,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하게 아주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A와 B가 농도 평형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의 포도당 농도는 같습니다.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수,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포당 수, 그죠? 일정한 용액에 들어있는 포당 수 같아요. 빠뜨 그러나 포도당의 양을 물어볼 때는 당연히 용액의 양이 많은 이쪽에 포도당 양은 많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명심하세요. 확산 결과 무슨 평형이라고요? 농도 평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농도가 같아지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번에는 전투화성도 아니고 불투화성도 아니고 전투화성도 아니야. 이번엔 반투화성이야. 반투화성. 자, 반투화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질은 이동시키고 어떤 물질은 이동 안 시켜. 그러니까 용매는 이동시키고 용질은 이동 안 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서서히 이제 개념이 좀 바뀌어서 용질도 작은 건 이동이 되는데 큰 게 이동이 안 돼. 예를 들면 단당류는 이동이 되는데 이당류는 이동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제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그 조건에 맞추어서만 풀어주시면 돼. 근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뭐냐? 반투과성 같은 경우, 자, 반투과성 요 반투과성은 여기다가 이제 포도당을 넣었다고 치면은 포도당은 통과가 안 돼. 근데 물은 통과가 돼. 됐죠? 이 단당류인 포도당은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안 되는데 물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물은 이동 가능한데 포도당 이동 안 돼. 자,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포도당을 넣었어. 이쪽만. 우와, 신난다! 자, 포도당 이쪽만 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고농도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저농도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고에서 저로 포도당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해. 통과를 못해, 포도당이. 우와, 미치겠네! 그래서 포도당이 이동을 못해. 근데 포도당 말고 이제 물을 보니까 물이 여기가 더 많아. 실제로 이제 자유로운 물이에요. 이제 자유로운 물. 여기도 이제 물이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만은 여기 포도당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들이고 여기는 자유로운 물들. 한마디로 이제 물의 확산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삼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투가 서서히 이제 삼투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의 이동이 일어나요. 물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와 시다다 하고 이제 물이 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삼투 현상이라고 그래요. 되셨어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과 같은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은 수면이 올라갑니다. 이쪽은 수면이 올라가고 이쪽은 수면이 내려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 여기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농도가 같아지려면 여기는 지금 포당 없고 여기는 포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다 이쪽으로 가야겠네?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아유, 그건 아니죠. 이런 차원이죠. 이런 개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여기 지금 대기가 지금 내리누르고 있어요. 기압이 있죠. 자, 이쪽에서 이제 공기가 내리누르고 이쪽에서 공기가 내리누르는데 이쪽과 이쪽을 비교하면 이쪽에서는 이 높이만큼 이 H라고 할게요. H라는 높이만큼 물이 지금 밀어내리고 있어요. 맞잖아요. 물의 무게만큼 이렇게 지금 무거울 거 아니야, 이쪽은. 근데 지금 물이 안 내려오고 있어, 이쪽에서. 물이 안 내려오고 있어. 어떻게 안 내려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치. 여기 막에, 이 반투하성 막에 이 물을 밀어올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던 거야. 그쵸? 그 힘이 바로 삼투압인 거야. 야, 물 못 내려와. 삼투압이 더 커지면 더 큰 힘이니까 이게 더 올라가겠죠. 삼투압이 약하면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 높이 값은 삼투압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삼투압을 굳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돼요. P는 CRT. 이렇게 돼요. 즉 삼투압이란 이 C는 뭐냐면요. 몰농도예요. 몰농도. 곱빼기 R은 뭐예요? 기체 상수. T는 뭐예요? 철대 온도. 273 더한 거예요. 아시죠? 섭씨 온도에다 273 더하면 절대 온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삼투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려고 미는 힘은 몰농도에 비례하고요. 이건 상수고요. 그다음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거야.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데 절대 온도가 막 2배, 3배 막 이렇게 되진 않죠. 생명과학이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크게 뭐 주변 환경이 막 엄청나게 막 극과 극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에 의해서 삼투압이 변하는 거는 우리 생명과학 투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화학투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절대 온도는 거의 같은 환경에서 온도 비슷한 환경에 생명 활동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삼투압은 농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에 비례한다? 농도에 비례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포도당을 10개 넣었을 때하고 이쪽에 포도당을 20개 넣었을 때하고 포도당을 50개 넣었을 때하고 어때요? 이 삼투압이 달라지겠죠. 그죠? 몰농도가 커질수록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에 몰농도 증가하면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도는 삼투압. 삼투압을 묻는다. 그럼 농도. 세포내 삼투압 묻는다. 그럼 세포내 농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몰이 뭐예요? 몰이요? 여러분들 혹시 화학원을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생명과학 투 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제 화학원, 생투 이렇게 선택하는 화학원도 지난 수능 어려웠죠. 생투도 그렇게 선택한 친구들은 얼마나 지나간 얘기는 지나간 대로 우리는 이제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몰이 화학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화원을 하시는 분들 이제 알 텐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석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이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보가드로의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뭐 1몰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1몰계가 이거예요. 와우, 서프라이즈. 이거 얼마나 큰 숫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물 분자 1몰계를 한번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물 분자 1몰계를 모아보세요. 아마 우주가 몇 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여간 엄청난 못 세. 이거 여러분들 물 분자를 1몰계 모으면 몇 g인 줄 아세요? 18g이야. 그 18g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숫자야.
만약에 이제 0.5몰이면 이제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고 뭐 2몰이면 12.04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 자 이게 1몰이라는 개념인데요. 워낙 분자들, 입자들, 이온들의 세계의 그 녀석들이 작기 때문에 걔네들 뭉뚱그려서 이만큼 덩어리를 1몰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숫자는 6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공이 23개 붙은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이게 수야. 여러분들이 물 분자를 1몰계를 모으려면 이만큼을 모아야 돼. 이거 어떻게 세요, 이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1000조 다음에 참 세본 적도 거의 없다. 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 와, 좋습니다. 해와 달과 별. 세본 적 있어요? 없죠. 6별개야, 6별개. 아, 하늘에 있는 별만큼 많아.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몰 농도라는 건 지금 말한 개수잖아요. 그래서 입자수예요. 입자수 또는 용질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쉽게. 그러니까 입자들과 용질이 많을수록 그렇죠? 삼투압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개념을 잡아봤는데 2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이제 말 그대로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 자, 이런 것이 생명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가 포인트예요. 이번 단원의 포인트. 아시겠어요? 자, 이런 삼투 현상이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네, 그걸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봐주세요. 동물 세포하고 이제 식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동물 세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니 식물? 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꽃과 나무들 식물 세포 되어 있죠. 그 차이를 지금 보시는데 결정적인 차이는요. 뭐냐면 세포벽이 있느냐, 세포벽이 없느냐 이 차이예요.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어요. 식물 세포는 셀룰로스라는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다당류로 되어 있는 세포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일단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 넣었을 때 적혈구를 할게요. 동물 세포는 적혈구를 하고 식물 세포는 양파의 표피세포를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먼저 동물 세포부터 볼까요? 적혈구를 등장액에 넣었어요. 같을 등자. 제가 등장하겠습니다. 자, 그런 등장이 아니라 같을 등자, 농도장자예요. 그래서 같은 농도에 넣은 거예요. 자, 사람의 적혈구람은요 0.9% 생리식염수예요. 생리식염수 이제 뭐 약국 같은 데서 파는데요. 혹시 드셔본 분 계신가요? 저요. 네. 사실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참 저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떤 맛일까? 내 몸의 농도는 어떨까? 해가지고 아주 어린 시절에 마셔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바로 그 맛입니다. 하여튼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닌 그 어디인가에 맛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의 농도예요. 우리 몸의 농도. 그 0.9% 생리식염수에 넣었을 때 적혈구 넣으면 세포 크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물은 이동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물은 이동을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 동적 평형이라는 게 있어요. 동적 평형. 움직이면서 평형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 액체든 기체든 끊임없이 분자들은 움직입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약간의 초점을 흐리시고 N2, O2를 봐주세요. 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이 분자들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욕하려고 들어간 물 속에서도 물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자, 이 용액이죠. 여기도 물이 있고 이 안에도 물이 있는데 그쵸?
나오는 녀석들, 들어가는 녀석들이 그쵸? 같아요. 같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등장액에서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등장액에서 뭐 변화 없는 거 이런 현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장액, 고장액이 있는데요. 먼저 저장액은요 저농도에 닿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세포가 고농도가 되고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요. 들어가자 하면서 이제 물이 들어와요. 물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세포가 점점 커져서 결국 인지질층에 균열이 생기면서 뻥 하고 터지게 되죠. 자, 뻥! 이걸 용혈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포막이 찢어져서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현상. 이걸 용혈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치, 동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여기 동물 세포하고 이제 식물 세포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겠지만 먼저 지금 동물 세포 얘기하고 있어요. 이 뭐 등장액에서는 뭐 똑같고요. 등장에서 똑같은데 그 식물 세포는요. 식물 세포는 물이 들어와도 터지질 않아요. 왜? 세포벽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일단 약간 부풀긴 부풀렀어. 자, 이 식물 세포가 부풀어 가지고 좀 커진 상태. 자, 요런 물이 들어와서 들어온 물이 더 많아 가지고 커진 상태를 팽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팽이윤. 예.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세포벽 때문에 안 터지고 세포벽이 없어서 터지고. 자, 고장액의 경우는요. 농도가 높은 데 넣었어요. 그럼 이게 상대적으로 저농도고 여긴 고농도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든다. 쭈그러든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이 적혈구의 삼투압은 올라가겠죠. 왜? 적혈구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적혈구 내에 물이 줄어들어. 그러면 삼투압, 즉 농도는 증가하죠. 됐죠? 자, 그래서 쭈글쭈글해진다. 요게 고장액에서의 동물 세포의 특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온 물보다 나간 물이 이번엔 더 많은 거예요. 알겠죠? 왜냐? 바깥쪽이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나가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제 실생활과 예를 든다면 실생활 제가 드는 실생활 예는 좀 독특하니까 뭐냐면 눈 좋아요. 눈 동물 세포. 수영장 안에 들어갔어. 눈 떴어. 이런 느낌이에요. 터질 것 같은 느낌. 터질 것 같은 느낌. 이번에 해수욕 바닷물 들어갔어. 바닷물 속에서 눈 떴어. 바닷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바닷속에서 이제 막 자, 눈 떴어. 눈 뜨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눈이. 쪼글쪼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그 느낌이 좀 다르죠? 약간 터질 것 같은 느낌? 그다음에 쭈그러들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딱 바닷물에서 나와서 이제 흔들면 딸그락 툭. 자, 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서 이렇게 쭈그러들 수가 없어요. 세포벽이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세포벽은 지지와 외형, 세포의 모양,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벽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찌그러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세포벽과 세포막이 이렇게 떨어져요. 세포벽과 세포막이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니까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어차피 세포벽은 전투가성이잖아요. 세포벽은 전투가성이고 이 세포막은 반투가성이잖아. 그러니까 삼투 현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막. 되셨어요? 세포막에서. 자, 그렇게 되면요. 요 세포벽을 후형질이라고 그러고 세포막부터를 이제 원형질이라고 볼 때 이걸 원형질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형질 분리. 어때요? 다르죠? 원형질 분리하면 식물 세포 얘기예요. 언제라고? 고장액에 넣었을 때. 세포벽과 세포막이 떨어져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식물 세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액포를 좀 봐주시겠어요? 액포? 등장액과 비교했을 때 저장액에 넣으면요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니까 이제 농도가 싱거워질 거 아니야. 세포의 농도가 싱거워지면 안 되니까
삼투압을 일정하게 해야겠다. 세포 내에 삼투압 일정하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액포로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요. 액포로 물이 들어가면서 액포가 커져요. 그러니까 액포가 커졌을 때 저장액일 때 액포 커지고, 반면에 고장액에서는 이제 물이 나가니까 액포에 있는 물이 좀 빠져나와서 어떻게든 세포 내에 그 삼투압을 좀 어떻게든 조금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액포의 크기도 여러분도 눈여겨 보셔야 돼. 그러면서 이게 액포가 또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하는구나 라는 그 기능들도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 핵의 크기는 그대로죠. 핵의 크기는 그대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전체 세포질에 대한 핵의 크기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세포질의 양분의 핵의 절대 부피, 핵의 크기, 요걸 만약에 물었다,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돼? 이것보다는 이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거보다 이거는 핵은 그대로예요. 핵의 크기는 그대로죠. 그죠? 근데 세포질 양이 어떻게 돼요? 세포질 양이 여기 물이 들어왔으니까 좀 더 많아졌으니까 이 값은 작아지겠죠. 이거보다 여기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야. 이거. 기본적인 원리나 본질은 이건데, 묻는 거는요, 그걸 단순하게 묻는 건 내신이게 되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물어보는 건, 그렇죠, 수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할 때는 기본적인 그 원리나 본질을 확실히 꿰차고 있어야지 어떠한 형식으로 나오든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 개념,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 흔들리지 않아야 돼. 절대로 개념이 흔들려서는 안 돼. 그리고 나서 바로 연습, 문제에 적용하는 유형 훈련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면 누구나 엄지척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본질을 또 형식화시킨 게 바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그 그래프, 식물세포, 특히 식물세포에 관련된 그래프를 지금부터 보는데, 이 용어도 여러분들 좀 먼저 좀 봐주세요. 한계 원형질 분리 있어. 한계. 이거 몇 개? 한 개.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한계, 리미트. 한계점 아시죠? 예. 한계 원형질 분리고, 여기 원형질 분리, 여기는 팽윤 상태. 요 용어, 그 다음에 등장액, 저장액, 고장액. 요거 보시고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갑니다. 식물세포에 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바로 이번 강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교재도 뭐 25페이지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챙겨두시면 돼요. 먼저, 식물세포를 요러한 식물세포를 어때요 지금?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식물세포겠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기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있었죠? 그죠? 고장액에 있던 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이 식물세포를 증류수에다 넣어본 거야. 증류수에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증류수에 넣었으니까 이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증류수가 저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막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오면서 원래 부피 돌아왔다가 물이 들어오니까 또 여기까지 계속 이런 식이 돼요. 오케이? 요렇게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서 자, 요것을 0.9라고 놓을게요. 0.9.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증류수를 딱 넣었어. 그랬더니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 약간 이제 이 세포벽이 이제 세포벽이 조금 이제 죽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식물이 시들었을 때 이게 잎이 축축 처지잖아요. 이런 건데 물이 부족해서잖아. 또는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고농도가 되잖아. 소금 뿌리면. 그럼 물이 많이 빠져나오니까 배추에 숨이 죽는다 해서 이제 배추에 많이 이렇게 쌓아 올렸던 배추들이 쭉 줄어들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그런 상태였는데 다시 이제 물을 주는 거야. 시들었던 식물에게 또 물을 줬어.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점점 해서 원래 부피, 딱 원래 식물 부피 이때 이 지점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됐어요? 그 이하는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됐죠? 여기서부터 한계 원형질 분리점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거고, 자, 여기서 또 계속 물이 들어와.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세포가 커져.
점점 커져. 10% 커지고 뭐 20% 커지고 해서 쭉쭉 커져요. 쭉쭉. 그러다가 더 이상 안 커져. 더 이상 안 커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커지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삼투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팽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흡수력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여기에 삼투압 있죠. 식물세포의 삼투압은 물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아요. 삼투압이 높아요. 근데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물이 들어오면 물이 많아지니까 삼투압은 점점 줄어들어요. 됐죠?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원형질 분리된 식물세포를 증류수에 넣게 되면 물이 들어오면서 점점점 삼투압은 줄어들게 돼요. 이 삼투압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세포 부피는 조금씩 커지게 되죠. 다시 세포 부피가 커지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 그쵸, 농도는 낮아지잖아요. 식물세포에 물이 들어오니까 점점 식물세포의 농도는 낮아지잖아. 그럼 삼투압도 낮아지는 거죠. 삼투압이 낮아지게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게 되면, 원래 부피를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조금 오버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약간 부풀었어. 식물세포가 좀 부풀었어. 원래 크기보다 부풀었어.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데 이게 빵빵해진 거야. 그랬더니 너무 빵빵해지니까 어때? 이 물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우 좁아라. 죄송합니다. 자, 목을 너무 썼네. 그러면서 이 세포벽을 미는 거야. 바깥쪽으로 막. 여기서 그냥. 근데 찢어질 수는 없고, 즉 세포막의 균열이 일어날 수 없고 계속 세포벽을 미는 힘이 생겨. 물이 들어옴으로써. 원래 부피보다 커질 때 드디어 이제 세포벽을 미는 물 분자들이 막 세포벽을 미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팽압인 거야. 팽압. 팽압이 이제 원래 크기보다 커지면서 아우 좁아라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아우 좁아라 그러면서 팽압이 커지는 거야. 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삼투압까지 같아지는 거지. 삼투압.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커지지 않아. 자, 이것은 이렇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원모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줄게요. 원모. 자, 노란색 삼투압이야. X축은 좋습니다. 자, 약간 줄어들었어. 약간 어리를 세포벽의 크기 좀 줄어들었고. 자, 원형질 분리되어 있고요. 여기가 딱 1.0. 좋아. 딱 좋아. 1.0. 됐죠? 네. 약간 부풀었어. 완전 많이 부풀었어. 최대 부풀었어. 좋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0.9, 1.0, 1.2, 1.3, 아니 1.4, 1.3. 네, 좋습니다. 여기 맞춰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삼투압, 요 삼투압의 크기 노란색으로 삼투압 줄어들고, 자, 삼투압 노란색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투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투압. 됐죠? 여기 또 삼투압 좀 줄어들죠? 여기 삼투압도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죠? 삼투압. 자, 그리고 1.0 이상일 때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그렇죠. 팽압이 작용한다. 팽압. 자, 팽압은 여기는 없고 여기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이렇게 아우 좁아라!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흡수력이라는 건 뭐냐면, 흡수력이라는 건, 그쵸? 삼투압에서 바로 팽압을 뺀 값이 흡수력이 되죠. 이게 흡수력이 되는 거야. 즉, 1.0 이하에서는 이게 바로 그대로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흡수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흡수력은 무슨 식으로? 그렇죠. 이걸로 해볼게요. 그대로 요게 그대로 흡수력이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여기서부터 팽압이 생겨요. 팽압. 요걸 빼면, 그렇죠? 요렇게 되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삼투, 예를 들어서 여기서 쫙 그을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요거예요, 요거. 맞잖아요. 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뭐야? 여기서부터, 이게 삼투압이죠? 삼투압에서 뭘 뺐어? 요거. 이만큼. 요게 뺀 게 뭐야? 팽합을 뺀 게. 그쵸? 이만큼이 흡수력. 아시겠어요? 흡수력.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만큼이 흡수력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게 흡수력이니까 이만큼이 흡수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흡수력이다. 이게 흡수력이니까 이게 흡수력이니까 같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걸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합 뺀 거다. 다시 요 그래프는 어떻게 나왔다고? 보세요. 요 차이값이에요. 요 차이값. 여기 노란색은 삼투압, 파란색은 팽합. 그러니까 그 차이값만큼. 그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흡수력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게 제로가 되는 거야. 왜?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지니까요. 그죠?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지니까. 삼투압과 팽합이 같아지면 흡수력은 제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그간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예언을 했는데 요거 두 개만 나온다. 진짜 나왔어요. 두 개만. 그래프 요거만 나오고 요거만 나올 수도 있고 요거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뭐 요거 두 개는 워낙 흔하니까 또는 그래프를 여기서 잘라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돼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다시. 그러면 여기 볼 수 있죠. 다시. 삼투압은 제로가 될 수는 없죠. 식물세포의 삼투압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 삼투압은 세포 부피가 커지면서 줄어듭니다. 점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줄어들게 되고요. 팽합은 1.0부터 증가하게 되죠. 됐죠? 그럼 삼투압에서 팽합 뺀 거. 이 차이값이 뭐예요? 그렇죠? 흡수력입니다. 흡수력은 점점 줄어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팽합 최대로 부푼 상태에서, 즉 삼투압과 팽합이 같은 상태에서 흡수력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때를 뭐라고 그러냐? 더 이상 부풀 수 없어. 최대로 부풀었어. 그래서 최대 팽윤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게 이제 바로 이제 팽합된다. 요거 있죠? 요 간격, 요 사이값이 팽합이다. 사이값이. 그죠? 왜? 삼투압에서 못 뺀 거야. 흡수력 뺀 거. 해보세요. 요걸 이쪽으로 넘기고. 그죠? 그럼 팽합이 되죠. 팽합은 어떻게 나와요? 여기로 넘기고 삼투압에서 흡수력 뺀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을 이제 응용한 내용들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식물세포의 삼투현상, 즉 고장액에서의 원형질 분리와 그 다음에 저장액에서의 팽윤 상태, 팽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저랑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확산과 삼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뭐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삼투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포의 부피에 따른 삼투압과 팽합 그리고 흡수력 그래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능동수송과 내포외포, 즉 세포의 배출과 세포 내 섭취 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